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영상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뭐 좀 흔들리는 그런 정국 속에서 원전이 이제 악재를 받았다. 그러게 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빠지는 그런 사태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됐었는데, 이 원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제 AI처럼 전 세계의 중요한 이제 투자 트렌드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이제 미국 증시에 엔비디아가 있는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가 있는 이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원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원전 관련된 기업을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냐라고 하면은 국내의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서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주요 기업들이 중국이나 우리나라 쪽에만 이제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전기차 밸류 체인을 찾아 떠나서 외국계 증권사가 이제 국내 2차 전지 쪽에다가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국내 원전, 그러니까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이 공급망에 의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매매했었던 것처럼 지금 원전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원전 관련된 폭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길게 보고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업 상승세 강력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상계엄 정국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전 R&D 예산이 삭감이 된다라고 하던가 원전 산업이 올스톱 위기에 지금 이제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지금 원전 업계는 정권 교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요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완전 원전을 띄워주고 정부 역점 사업으로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다음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전 정부에서 원전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원전 업계가 거의 뭐 고사 상태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탈원전으로 정권 교체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돌아가냐라고 하는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최근에 민주당이 실용주의 노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2020년 당시 때 이제 대선 관련된 거 2022년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탈원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감원전,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재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겠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국내에만 원전 50개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럼 전 세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원전 시장이 열리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에 지금 원전 50개 분량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한 10조 정도씩 들게 되겠죠. 뭐 국내에 짓는다라고 하면은 뭐 해외 진출이 아니니까 뭐 7조, 8조 이 정도까지 건설 비용이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500조가 이 원전에다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냐. 오직 이 데이터 센터에만 이 부분이 이제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관련주의 폭락 어떻게 살펴보셔야 되는지. 비상계엄 전국에서 원전 예산이 줄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업계가 이 사업이 올스톱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있겠는데, 원전 업계가 당장 이제 올해 그리고 작년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일자리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실적 같은 경우도 늘어나게 되면서 뭐 많은 직원들도 뽑고, 그리고 이제 자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백억 규모의 그런 공장 투자들 같은 경우도 단행을 하고, 근데 당장 하루 사이에 지금 이제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원전 업계가 지금 새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전 카르텔을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전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서울대 그 원자력학과 이쪽에서 이제 뭐 정책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싹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한수원을 다니면서 원전 관련된 종사자가 뭐 20년 넘게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됐는데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원전 관련된 뭐 중소기업들을 차리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얘네들이 나가가지고 이런 회사를 차렸다라고 하면은 이 한수원 내 이제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선배들이죠. 그리고 전문성 같은 경우도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수원 쪽에서 이런 식으로 전관들에게 이런 이제 좀 뭐 물량들을 밀어준다라고 하던가, 굉장히 원전 업계에 나쁜 그런 관행들이 있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차세대 원전 SFR을 개발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고온 가스로죠. SMR 중에서 가스로 이 SFR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걸 개발하기 위한 용역들이 이런 전관들이 수억 수십억씩 해먹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예산을 민주당 쪽에서 대폭 삭감을 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정권 교체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나쁜 부분 같은 경우는 잡아야 되는 그런 것들은 맞겠지만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업계 전체를 좀 견제를 하는 식으로 정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전 업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 원전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겠다. 야당이 지금 SMR 원전 예산을 삭감을 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한수원 같은 설계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 SMR이다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글로벌 원전 업계에 인증을 받아야겠죠. 그래야 이런 안전 기준들을 통과를 해야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이제 원전 SMR을 건설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SMR 예산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상용화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한수원 쪽으로, 용역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사실 이 설계 쪽 부분이 고부가가치 사업이에요. 고부가치 사업.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중단이 되게 되면은 원전 사업 전체가 망하는 것은 아니고, 뭐 미국 같은 이런 글로벌 SMR 선두 기업의 이런 설계도를 기반으로서 얘네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쪽으로 이제 공급망 진입을 하게 되는 좀 2차적인 수혜를 받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 삭감이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SMR 쪽이 설계 분야의 경쟁력을 조금 잃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지금 원전 공급망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SMR 기업의 설계를 따라서 주기기, 주요 부품 제작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SMR 쪽에서는 영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미국 선두권 SMR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착공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미국 현지에도 짓고 있고 동유럽에도 짓고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 SMR이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서 지금 처음 짓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이게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언제 잘못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역 같은 경우도 좀 이런 것들을 설치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불안한 게 뭐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설치를 하는 게, 그러니까 레코드를 따는 게 이제 이 선두권 SMR 업체들에게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해주는 대신에 대규모로
자금 지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의 뭐 대부분의 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다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던가,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에는 현재 미국 정부가 5조 이상을 지원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건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향후 뭐 10년, 20년 동안에 뭐 SMR 건설이 어려워질 수도 되다 보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국내 지금 이 SMR 관련된 소부장 대규모의 이제 수주들이 본격화가 되게 될 것이다. 이제 삽 떴으니까 주기기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납품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용주의를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이념에 매몰이 되는 게 아니라 중도층에 어필을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차기 대권을 위해서 탈원전으로 유턴을 하는, 그러니까 탈원전을 유턴을 하는, 그러니까 탈원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망이 되고 있겠고요. 현재 이제 민주당 내부 같은 경우는 일극 체제입니다. 다른 이제 뭐 반론들이 씨알이 안 맥힙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도 이 원전 확대와 관련된 긍정적인 공개 입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가 어느 정도 좀 마음만 먹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내 원전 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다시 긍정적으로 추진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체코 원전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가 최소 지금 24조, 최대 여기서 추가 수주까지 플러스 알파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50조짜리 사업인데, 이 부분을 이제 따내고 나가지고 비상계엄이 터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정치 상황에 분명히 신경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체코 원전협상단은 이런 뭐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는데도 다행히 4박 5일 일정으로 우리나라 이제 방문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한수원 쪽에서 품질 보증 관리 체계 점검차, 그리고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 주기기를 만들었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향후 이제 뭐 이제 정비라고 하던가 이런 거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굉장히 안전 그런 수칙들에 맞게 잘 만들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규모 수주 전에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현재 이번에 이 체코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체코 국가 역사상 최대 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원전 기술 전반적인 지금 점검이 들어가고 있겠다. 지금 체코 현지 언론에서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지금 보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3월에 본계약이 아마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치 상황이 장기적으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이 10년 이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이 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정국 충분히 한국이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이다 믿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도 다시 한번 이제 불러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겠죠.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4조 규모 2기 2개 건설을 하고 나가지고 이 2개를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는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수주를 위해서는 정치 리스크가 빠르게 해결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체코 대통령이 팀 코리아와 원전 최종 수주 그리고 추가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총 50조 대규모 원전 건설 프로젝트,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원전 업계가 5년에서 10년 정도 동안에는 원전 관련된 일감이 넘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특히나 중요한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나마 조금 사회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걸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생성형 AI가 2년 전에 갑자기 이제 툭 튀어나오게 되면서 더 이상 신재생 에너지 혼자서만 이 IT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됐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수요가 160%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3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특히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잠깐 뭐 한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이 인터넷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운영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뭐 장마철이 와버렸다. 그러면서 뭐 한 일주일 정도 해가 잘 안 뜬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굉장히 간헐성이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 쪽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한 150개 정도 되는데요. 2030년까지 800개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800개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원전으로 계산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50기 이상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50기 이상을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이 50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500조의 그런 자금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IT의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면은 뭐 석탄이나 뭐 천연가스를 통해 가지고 발전을 늘려 가지고 뭐 탄소 배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원전 아니고는 현재 이런 대규모 전력을 충당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좀 투자 자금들의 집중이 받아줄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투자 국면에 있어서 단기적인 악재가 굉장히 크게 한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장래가 유망한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저점에서 좀 담아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이제 길게 보고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그런 매수 포인트로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G2 파워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배전반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AI 배전반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차세대 세계 1류 상품으로 최초로 선정이 되게 되었고요. 원자력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한수원 쪽에서 이제 Q클래스 인증을 획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 국내외 수주가 원전 쪽으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에너지부와 액치명 ESS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중입니다. 미국 진출 같은 경우도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원전 관련된 그런 수혜에다가 스마트 그리드 쪽 AI 배전반에다가 지금 이 액치명 ESS를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적인 그런 성장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입니다.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술력이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1차 벤더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제어 계측 분야에서 이제 축적을 하게 되면서 해당 기술을 AI나 로봇 사업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SMR 분산 제어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쪽으로 납품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뉴스케일 파워라고 하던가 아니면 다른 이제 글로벌 SMR 기업들의 주기기 납품을 대부분 지금 이제 좀 차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두산에너빌리티 쪽과 협력을 하고 있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된 매출 지속적으로 늘어나주게 될 겁니다. 최근 비상계엄 전국 저점에서 외국인이 50억 이상 순매수를 강하게 지금 한 3, 4거래일 정도 들어와주게 되었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투자 관점들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다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100% 무료로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시간으로 종목들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있습니다. 카톡 같은 거 이제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이제 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이거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니까요.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요, 위쪽에 급등 추천주 게시판 있죠. 여기서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 종목들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지난주에 올려드렸었던 화천기계 이런 종목들 올려드리고 한 이틀 3일 만에 30% 급등세 나타날 수가 있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장시작 3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 단타 관심주 공유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미국 증시 장시작 전에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올려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일 시장에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되는 단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면은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 정도로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에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 매일 아침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추천주 게시판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던가 뭐 중요한 테마주 이런 것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